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한국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오늘은 미국의 국제 전략 분석가이자 지정학 전략가인 피터 자이안의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 중에서 한국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이안은 미국이 셰일가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면서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자 보호자 노릇을 하는데 흥미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는 상당한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전략적인 이유로 자국에서 원유를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중동의 원유를 수입해 왔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미국은 석유의 원천인 중동 지역을 미국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역으로 규정했으며 에너지 패권을 지키기 위해 1991년 걸프전쟁,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여름 미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을 에너지 혁명, 즉 셰일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셰일 혁명은 미국이 대외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게 만들므로써 오히려 세계 질서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자이안은 지적합니다. 자이안은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에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대신에 각자 도생의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군사에서부터 경제, 에너지에 이르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기존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허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이안은 미국은 더 이상 지역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을 산산조각낼 세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러시아와 러시아 주변국 간의 전쟁입니다. 그는 러시아는 머지않아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벨로루시와 발트 3국을 되찾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주변국이 벌이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미국이 얻을 것도 없고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잃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중동 패권을 둘러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전쟁입니다. 자이안은 두 나라 간의 갈등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손을 떼는 순간 두 나라는 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 번째 전쟁은 바로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입니다. 자이안은 위의 두 전쟁과 관계없이 동북아시아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남중국해와 동남아시아의 거점을 장악하기 위해 해상전에 돌입할 것이고 주변국들도 여기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이안은 이 전쟁을 중동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동북아 3국이 중동으로부터 안전한 석유 수송 루트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 전쟁에 동북아 유조선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이안은 동북아 유조선 전쟁에서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가 동북아 유조선 전쟁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동반자 그룹에서 배제된다면 상상 이상의 두려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피터 자이안은 미국의 국제전략 분석가로서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는 철저하게 미국의 시선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유일한 초강대국의 면모를 드러내놓고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양보 없는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은 정말로 난처하고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책의 내용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이안은 중국과 일본이 힘 겨루기에서부터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치 공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이 험악한 이웃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예전부터 두들겨 맞는 동네 북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늘날 한국은 최고 수준의 기간시설을 갖춘 고도로 발달한 기술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여차하면 핵무장을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기술적, 산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친중 노선을 선택한다면 중국은 북부 지역에서 강력한 지원국을 얻게 되는 셈이므로 일본은 북서태평양뿐 아니라 일본 열도 전체에서 전투 역량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한국이 친일 성향을 선택한다면 중국에게는 재앙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는다는 표현은 미국의 동반자 그룹에 남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공군력은 중국의 북부 해안 도시들뿐 아니라 해안을 오가는 화물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북중국이 위협을 받으면 남중국 도시들은 중국의 관심사에서 밀려나고 남중국 지역의 분리운동을 앞당기게 됩니다. 자이안은 한국이 일본 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또 한 번 잔혹한 내전으로 떠밀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과연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인데 자이안은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본다면 중국은 결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이안은 중국의 확실한 우방인 스리랑카를 제외하고 중국 연안과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 해군은 중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페르시아만까지 오가면서 석유를 수송해올 역량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묵인하에 스리랑카를 거친다고 해도 페르시아만까지 가는 도중에 적어도 한 나라 또는 두 나라의 협조를 얻어내거나 무력으로 위협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이안은 한국이 국내 문제만을 생각한다면 일본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일본이 무력으로 한국을 점령했던 과거사 때문에 양국 관계가 냉랭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서로 자연스럽게 협력하기에는 적합한 상대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면서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서 일본 상품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은 중국과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과의 기술력 차이보다는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력 차이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일본 시장에 비해 더 크고 보호 수준도 더 낮아서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적인 앙금도 일본보다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자이안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은 중국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을 넘어서 전체적인 국제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떠오르는 국제 전략 분석가 피터 자이안의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상에서 한국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가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